안녕하세요. ICAN TAT 1급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관리로 76회 기출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T1전자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20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세무조정 수행하시고 각 문제마다 있는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차에 주어져 있는 작성 대상 서식이 우리의 관건이죠. 5문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올까? 뭐가 좀 어려웠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할 만할 것 같습니다. 2번 퇴직연금 부담금 요거 조금 어려워하시죠? 3번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무난하게 할 만하실 것 같고요. 4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요거 조금 어려워하시죠? 5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사례들을 조금 한두 개 정도만 좀 어려워하시고 맞추시죠? 제가 보니까요 이 5가지 서식 중에서 항상 매워치 한 2개 정도가 조금 어렵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2개 정도 되는 거를 내 걸로 가져가신다면 고득점하고 안정선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참고 자료로 주어진 게요.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 매출계정 조회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상단부에 매출계정 조회할 수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2번 주식회사 대한쇼핑과 단기부터 제품 위탁 판매를 실시했다. 대한쇼핑한테 우리 거 제품 주고 맡아줘, 팔아줘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맡겨놓고 쇼핑몰 회사에서 이걸 팔면 그네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위탁 판매죠. 대한쇼핑이 12월 29일에 적송 우리가 이제 옮겨줬다. 적송한 2천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는데 얘는 원가가 1,6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600만 원은 매출 원가일 것이고 2천만 원은 매출이 되겠죠. 제품을 위탁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 2천에 매출 원가 1,600이 될 텐데 당사는 수탁자가 즉 주식회사 대한쇼핑이 송부한 세금 계산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지금 20기인데 그 다음 연도 차기에 매출 손익을 계상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 판 거예요? 올 12월 29일 날 판 거예요. 그래서 조정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플러스하는 걸로 이 매출 원가는 여러분 우리 그 송금 쪽으로 그리고 이제 조정 들어가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보실 때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매출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얹어 가시고 조정사항에서 요거 입금 자리로 그리고 요거 송금 자리로 넣는 거 확인을 하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12월 1일에 상품권 2천만 원을 발행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선수금으로 했어야 되죠. 그런데 상품 매출, 이번엔 상품이 주어졌네요.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회수한 상품권 1,800만 원이라고 하니 차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만큼은 회수된 게 아니니까 매출로 일으켜진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매출액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익금액, 매출액을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제품 매출, 적성품 매출은 매출에 더해지는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3번에 있었던 이 상품권 매출이 상품 매출로 처리됐던 거는 200만 원이 마이너스 수익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4번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채권 조기 회수해서 매출 할인. 여러분 매출 할인은 우리 회계에서 어떻게 되죠? 매출액 수익에서 빠지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과표에서 빠지죠. 수정생계에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역시나 수익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차감하는 건데요. 이 50만 원을 매출액에 차감하지 않았대요. 하면 되죠, 여러분. 제품 매출에서 어떻게 해라 이것도 매출 부분에 50만 원이 빠져야 된다. 근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 제목이 누구예요? 수익금액. 수익금액은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죠. 매출액 조정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결산서나 수익금액 반영하시고요. 2번 수익금액 조정에 기타 수익금액 앞서 보셨던 거 위탁 판매하고 상품권 관련된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매출 할인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1번 수익금액으로 오셔가지고 조정 반영하시고 각 건별로 하라고 하니 각각 3가지를 챙겨주는 세무조정 합계 등록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관리 문제를 풀 때는
더 좋은 스마트 이 프로그램에서 회사 변경하는 거, 상단부에 여러분 제목 부분, 회사의 제목 부분, 상단부의 회사의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그러면 회사 코드를 그 다음 회사 T1전자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진행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메뉴 중에 법인 조정 메뉴에 법인 조정 원 메뉴에 수익 금액 조정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원하는 수행 과제, 여러분 법인 조정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과제 1, 2, 3, 4 항상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1번 주황색에 있는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이었죠. 매출 누르시고 상단부 매출조에 눌러서 큰 금액인 제품 매출부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또 매출 누르시고 이제 상단부의 매출조에 상품 매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해놨던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더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를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황색 2번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자리이고요. 3번 주황색은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거고요. 4번은 기타 수익금액이라서 이 위탁 판매 적속품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수익금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보기 좋은 걸로 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위탁 판매라고 많이 공부를 하니까 위탁 판매 누락분이라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매출액이죠, 여러분. 매출액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이에 대응하는 원가 얼마예요? 매출 원가 1,600.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였었어요? 상품권 매출 부분이었었죠. 상품권 매출은 매출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상품 매출 회계 처리라고 중간에 이 상품권이 회수되면서 계속 상품을 인도했겠는데 회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 매출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빼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고민하시면 돼요. 어떤 거 고민하시면 되냐면 4번에 있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다가 매출 할인을 넣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제가 이제 가끔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서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 가지고 오셨던 거 있잖아요.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그거는 결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왔죠. 그리고 지금 이건 뭐예요? 결산서에 없는 부분들 위탁 판매를 더 추가한 거죠. 그리고 상품권 매출은 상품 매출 쪽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권 매출 마이너스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1번으로 갈게요. 1번 수익금액 조정 계산. 요 금액 속에 결산서상 수익 금액 속에 자 우리는 제품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조기에 외상값을 갚으면 우리가 깎아줄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벌써 인도는 했고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매출 할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 기타 수익 금액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리에 제품 매출액에서 차감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기억하시면서 별표 5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타 수익 금액에서 작업했던 이 물음표 부분이 2천만 원 제품 매출과 마이너스 200만 원 상품 매출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번으로 갔을 때 기타 수익 금액에 1,800만 원 들어온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를 눌러서 다시 보시면 2천만 원짜리 위탁 판매는 제품 매출에 대한 거였죠. 200만 원짜리 마이너스한 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상품 매출에 대한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1번으로 가셨을 때 1,800만 원을 퉁 쳐가지고 1,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과목별로 입력해 주셔야 돼서 2,000과 차감되는 200을 따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가산 자리에 위탁 판매했던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상품 매출은 요만큼 있었는데 얼마가 차감된다? 상품권 매출 200만 원이 차감된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매출 할인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이니까 여기에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제품 매출 자리에 있는 조정 후 수익 금액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억 496만
7,170원이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자리에는 3억 3,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6번에 있는 조정후 수익금액 하단의 토탈 금액 읽어보겠습니다. 16만 3,900, 86만 7,170원. 이 문제가 평가 문제로 나올 때는 각각의 란드를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에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거 상단부에 합계 등록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위탁 판매 쪽에 매출액 2천만 원과 그리고 매출원가 부분에 대한 내용들 1,600만 원 있죠? 그거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목은 여러분이 편한 걸로 쓰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은 위탁 판매 누락된 거 위탁 판매 누락분 여러분 이거 1,800인데 두 개가 딱 합해진 거라고 했죠? 2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초의 발생, 유보 발생 이렇게 가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 판매 매출원가 누락분 1,600만 원, 16 플러스 이것도 최초의 발생이니까 유보 발생했다가 여러분 차기에 이 부분이 이제 회계 처리와 맞물리면서 상대로 상쇄 조정이 들어가면서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2,000을 기록한 이유는 1,800이지만 200만 원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상품권 매출에 대해서 마이너스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품권 매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로 쓰는 거냐, 여기에 쓰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품권 매출을 했다가 나중에 매출에서 빼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이니까 요 자리에 200을 넣으면 이 2,000과 200이 상쇄 처리가 돼서 1,800의 왼쪽에 있던 효과가 나는 거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였었어요? 상품권 매출이었죠. 요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예요? 상품권 매출 일으킨 거 200만 원. 이것도 유보 발생으로 했다가 차기에 상품권이 회수되면 반대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유보 감소로 되게 되는 거죠. 요거 저장해 놓으시고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법인세 관리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밑에 평가 문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무 수행평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화면 그대로 지금 열어놓으신 거에서 6번 조정 후 수익금액의 계금액 보도록 할 거고요. 26번은 지금 문제 푸시는 문제 1과 관련해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산입 오른쪽에 유보로 소처분할 금액 그리고 27번은 문제 1과 관련돼서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불산입 오른쪽에 유보로 소처분할 금액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첫 번째에 주어져 있었던 문제가 25번이죠. 여러분 법인세에서는 25번 내용에 6번 조정 후 수익금액 요 자리죠. 커서가 안 가네요, 여러분. 16억 3,986만 7,170원 직접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 3,986만 7,170원. 천단위 구분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제가 숫자만 읽어볼게요. 1639867-170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26번은 합계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자리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던 26번은 송금 산입이죠. 위탁 판매 매출원가가 송금이었고 그리고 상품권 매출, 입금으로 돼 있는 거 빼내는 거 입금 불산입이었죠. 따라서 26번의 답은 컨트롤 C 1,600만 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요. 27번의 답은 입금 불산입 유보니까 200만 원 컨트롤 C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된 문제, 평가 문제 모두 푸시면 3점, 2점, 2점 배점으로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 등록 저장하시고요. 세무조정 서식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시면 이렇게 열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주어져 있고요. 자료 1번은 정기분 자적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연동돼서 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적을표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유보 발생으로 넘어왔냐면 3천만 원이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렇게 유보 발생에 이렇게 양수로 되어 있다는 건 입금자리 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송금자리 쪽이니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게 이렇게 양수로 표현이 된 거고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자리에 있었던 게 이렇게 음수로 표현이 돼서 넘어온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단기에 쌓은 거는 송금, 불산입이야. 전액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외워주십사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불입하신 거는 전액 다 송금 산입이야. 이렇게 좀 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떠올리시면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전년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천만 원이 송금불산입돼서 조정이 돼서 넘어왔구나. 퇴직연금은 장려하는 제도니까 불입하면서 송금산입으로 됐구나. 이렇게 하고 쉽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자, 자료 2번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 인데요. 요건 정기분이고 요건 단기분이니까 단기분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송금불산입으로 요만큼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이 됐구나. 여러분 이론에서는 이렇게 유보라고 하지만 더존 스마트에서는 최초의 증감의 유보 발생 감소하는 건 유보 감소인데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급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2천만 원 유보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된 문제 자료 3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인데요. 자, 우리는 퇴직급여 추계 15명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하면 2억 1천만 원 줄 거야.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2억 900이야. 당연히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맥시멈 큰 값으로 들어오다라고 세법이 돼 있어서 요 금액이 불러와 지게 되죠. 이것도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과 정기분 자적을표를 참고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참고하시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주어져 있었던 자료 2번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순차적으로 수행과제 1, 2, 3 해보시는데요. 이미 송급 산입되어 있는 이 2번부터 작성을 해주시고요. 1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관련된 조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 건별로 세무조정을 합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우리 법인조정 메뉴 중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연금과 관련된 조정명세서가 하단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관련된 내용 풀어볼 텐데 여러분 여기 1, 2, 3 주황 색깔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 퇴직 연금, 예치금 등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해보실 텐데 요거 여러분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원장 조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코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198번 코드를 쓰고 있는데요. 198번 요거 해석해 주시는데 화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제 하단에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기초에 넘어온 거, 그리고 기중에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 계획 찾아간 거죠. 그리고 기중에 납입한 거, 그럼 기초 플러스 빼기, 해약 플러스 납입액. 그러면 기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장 잔고 내역이 이제 22번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공부하자고요. 퇴직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21번에서 단기에 납입한 게 있다. 그럼 단기에 납입한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왜? 퇴직연금 장려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먼저 가볍게 가시면 돼요. 아, 이거는 퇴직연금 예치금 통장 잔고 맞추는구나. 자, 다시 원장 볼까요, 여러분? 자, 기초 얼마 넘어왔어요? 3천 넘어왔죠. 그럼 이거 퇴직금 지급한 거 얼마? 연금에서 2천 지급했죠. 불입한 거 얼마? 4,200. 이걸 여러분이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여기에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얼마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셨던 내용 그대로 3천만 원 있었죠? 30 플러스 해약한 거 얼마 있었죠? 20 플러스 해약하고 이게 퇴직하면 이제
찾아가시게 되는 해약 수령 뭐 이렇게 보시면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리하다가 직원이 퇴직하면 대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빠져나가니까 회하게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령하시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예치한 거 얼마 예치했어요? 4,200. 자, 그러면 마지막 기말에 퇴직연금 예치금 얼마 있어요? 5,200.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주황색 2번에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 계산란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1, 2, 3 올라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퇴직연금 예치금이 여기 우리가 작업했던 22번 줄에 있는 5,2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여러분. 이 부분 14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 요거 여러분 우리 정기분 자적을표에 주어져 있었죠. 얼마 주어져 있었죠? 전년도에 그 퇴직연금 쪽에 있는 증가자리 얼마예요? 3천만 원. 요 금액이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부인 누계액 부분은 주어져 있지 않았고요. 16번 기중 퇴직연금 수령 및 해약액은 여러분 2줄에 있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2천만 원 넣어주시면 이제 내용 자체가 확정이 되는 게 18번 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8번 줄에 있던 내용이 이 9번에 있는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제 3번 마지막 작업 들어가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이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놨으니 참고해서 봐라. 여기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본문 따라하기일 때 이거 먼저 작성하고 퇴직금 갔잖아요. 이때 이 두 금액의 맥시멈이 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앞서 문제에서 자료 3번에서 주어졌던 게 2억 1,000하고 2억 900이잖아요. 그중에 맥시멈바 2억 1,000. 이게 바로 이 자리에 2억 1,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돼서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넘어가서 여기 관련된 부분들 또 한 칸 한 칸 살펴볼 텐데요. 이 7번에 있는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은 17번 줄에 있는 이 주황색 2번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6 빼기 7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6번이 이 자리예요. 그리고 7번이 이 자리인데 이 6번 자리가 형성되기 위한 자리가 있어야지만 이 8번 자리가 확정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맥시멈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장부상 기말잔액 이것도 제대로 들어왔나요? 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궁금하시면 잔액조회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295번에 이 금액 2억 1,000만 원이 일로 끌려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확인하시고요. 문제는 여기 4번이죠, 여러분. 우리 확정 기여형은 나와 있지 않죠. 문제 지시문에서. 그래서 여기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겠고 단기말 부인 누계 이 부분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을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 회사에서 계상한 1억 9,700만 원이 전액 다 합계 등록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억 9,700만 원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여기 들어와 있죠. 전액 다 송금불수단위로 조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전기분하고 연동이 돼서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 전기의 자적을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가 얼마가 넘어왔냐면 3천만 원이 넘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3천만 원이 이 돈으로 지금 들어온 부분인데요. 이 3천만 원에 단기에 부인한 거 얼마 있었어요? 또 불입하신 거? 예, 1억 9,700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중에 우리가 단기에 송금으로 산입한 거 합계 등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죠. 2천만 원.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자적을표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3천 플러스 또 부인당한 거 1억 9,700.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에 계산기. 우리 자적을표 주어져 있었던 퇴충 기초 3천 플러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단기에 불입한 요거 회사 계상액 1억 9,700. 그런데 퇴직금 지급하면서 빠져나갔던 얼마? 2천만 원. 이걸 빼면 세법상 퇴충 부인 누계액은 2억 700인데 여기가 이제 기초에 부인된 게 3천만 원이 요 3천만 원이고 요거가 회사에서 불입했던 사내 충당금 1억 9,700이 더해져서
그런데 지급한 게 얼마 있었어요? 2천만 원 있었다. 여러분이 2천만 원의 그림을 잠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보여드리면은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상단부에 원장 조회 눌렀던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앞서 보셨던 퇴직연금 운용자산 한 번만 더 조회를 할게요. 사실 이번 회차에는 퇴직연금이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요거 있죠. 2천만 원. 따닥 더블 클릭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분에 대한 2천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이제 조정이 된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할 때 합계 등록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교재 본문 따라하기도 아이캔 TAT 1급도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같이 다뤘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3천만 원 넘어왔던 부분과 단기에 사내에 설정했던 퇴충 그리고 2천만 원 뺀 거가 어디로 들어온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단기말 부인누계액의 2억 700. 자, 여러분 우리 앞서 계산기에서 보여드렸던 2억 700만 원이죠?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고 각 건별로 합계 등록에 넣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4,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입한 돈이었죠. 오른쪽에 송금산입. 우리는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자, 암기요. 송금산입에 넣는다. 요거 최초니까 유보 발생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미 송금 산입한 거에 대한 송금 불산입 요 자리에 마지막 상쇄 처리가 들어간다. 퇴직연금 지급하면서 이게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때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적을표에 보시면은 퇴직연금 쪽 관련된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쪽 관련된 거를 전기에 물론 자적을표가 주어졌지만 단기에 이렇게 하신 거하고 연동해서 해석을 하시고 그 부분을 내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송금불산입 자리에 퇴직연금 지급액 2천만 원은 전년도에 얘처럼 유보 발생했었을 테니까 지급하면서 유보 감소하시고 이거는 이번 연도에 불입하신 거니까 송금산입으로 4,200 최초의 유보 발생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퇴직연금 조정명세 관련해서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평가 28번, 29번,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28번은요. 4번의 단기말 부인누계 금액 물어보고 있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세무조정사항 중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의 소득금액 조정합격표에 반영할 총금액 물어보고 있고요. 문제 3번은 송금산입 유보 발생으로 소득금액 조정합격표에 반영할 총금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론은 간단한데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프로그램 보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첫 번째로 주어졌던 28번 문제죠. 28번 문제 답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단기말 부인누계액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 4번에 있는 단기말 부인누계액 가보도록 할 텐데 요거죠, 여러분. 컨트롤 C 2억 700.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문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2억 700 그리고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 합계 등록에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 퇴직연금 지급액 2천만 원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29번의 답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의 유보 발생, 송금 산입의 유보 여기 있죠. 4,200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은 2억 700으로 29번은 2천만 원으로 29번은 2천만 원으로 그리고 30번은 4,200만 원으로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V 반영이 되겠습니다. 요거 저장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검토를 위해서 열어놓고 푸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 1번은 업무무관 자산 현황이고요. 자료 2번은 이자 비용 현황 되겠는데요. 하나씩 쭉 검토해 보시면은 먼저 투자부동산. 여러분 우리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에 들어가면 부동산하고 동산이 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 탭에다가 미술품은 동산 탭에다가 구분해서 넣어 주시고요. 1억 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전에 7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미술품 5천만 원은 전년도 이전에 업무무관 자산인 이것도 업무무관인데 미술품을 취득했다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소모품비 800만 원은 올 5월 2일 날 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간 사무실에 전시한 거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죠. 업무무관과 관계없죠. 따라서 이건 입력하지 않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걸러내시고요. 이자 비용 관련 자료에 입력을 하실 때 7%, 6%, 4% 각각 입력해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920만 원짜리 7%짜리는 300만 원이 이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면 누가?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 금액은 82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 중에서 이 금액만 뭘로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소득 처분 사항과 그 외의 내용이 소득 처분이 다르다는 거 이게 여기서 별표 5개예요.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6%짜리 1,240만 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내년 9월 20일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이면은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면은 우리가 이 이자를 자본적 지출,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해서 자본화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 뭘로 해야 돼요? 유보 발생으로 소득처분 들어가는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4%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920만 원 중에 300과 1240만 원 중에 170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 반영되는 거를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할 것이고요. 670은 무난하게 가겠죠. 그러면 우리 이자 비용 전체 내용 중에서 걸러진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업무 무관 관련된 거하고 연동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세무조정 참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앞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고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소모품비 했던 부분들은 업무 무관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 1, 2는 당해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고 가지급금과 가수금도 업무 무관이죠. 요거 관련해서는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되어 있나 봐요. 데이터 불러오기 이용하시고 제시한 자료 위에는 없다고 본대요. 업무 무관 1, 2, 3. 먼저 을지에 가셔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시고 갑지 가시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각 건별로 세무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의 과목별 세무조정 원 메뉴에 들어가셔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을지, 갑지 보이시죠? 을지를 작성하고 갑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을지에는 업무가 어떤 게 무관한 거니 이렇게 쭉쭉 써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게 부동산 주어졌죠? 동산 주어졌죠? 가지금, 가수금 주어졌죠? 여러분 항상 상단부에 세로 불러오기 있으면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세로 불러오기가 비활성화죠? 직접 써주시면 돼요. 1월 1일 전기 이전에 구입하신 거 얼마 있었죠, 여러분? 1억 원 있었죠? 요거 적수로 쌓여 있고요. 업무무관 동산으로 가셔서 미술품 5천만 원 넣으시면 되겠죠. 이거 역시도 전기 2월로 5천만 원 적수 계산됐고요. 가지급금은 상단부에 세로 불러오기 눌러서 가지급금 관련된 거 자료 불러오시고 가수금도 상단부에 세로 불러오기 눌러서 불러오시게 되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업무무관과 가지급금, 가수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갑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관련된 부동산과 동산과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가 자동 계산된 게 반영이 됐고요. 이자를 먼저 7%부터 주어진 것부터 쓸게요. 우선 쭉 써놓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920만 원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짜리 얼마였었죠? 1240만 원. 엔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짜리 얼마였었죠? 670만 원. 이렇게 정확히 한번 7%짜리 920, 6%짜리 1240, 4%짜리 670. 정확히 문제지에 있는 건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고민거리를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 이 란에 건설자금이자는 이 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7%짜리에 채권자 불분명이 얼마가 있었어요? 300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6%짜리에 건설자금 이자가 얼마가 있었어요? 170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채권자 불분명과 건설자금 이자 부분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또한 우리 이제 상단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로 올라가서 보니까요.
이 금액 있죠, 여러분? 2,360만 원 보이시나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자를 지급한 건 토탈 2,830이죠. 920, 1,240, 670에서 2,830인데 300만 원 빠지고 170만 원 빠져서 2,360만 실제로 지급이자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제거 당하겠죠? 얘 제거 당하겠죠? 여러분, 우리 상담부 해석하기 전에 얘네 둘부터 제거를 먼저 해볼까요? 합계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우선은 머릿속에 있는 거 가장 간단한 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여러분, 우리 원천징수 챙겨줘야 되겠죠. 이거부터 할까요? 원천징수 금액 얼마였었어요? 80만 5천 원.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가 달라서?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라서 6번 코드 걸어주시고요. 또 나머지 금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얼마에서? 우리가 원래 300만 원에서 82만 5천 원을 암산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17만 5천 원. 눈으로 더해볼까요, 여러분? 217만 5천 원 더하기 82만 5천 원이면 네, 300 맞죠? 이거는 대표자 상여. 이렇게 소득 처분하시면 요 300만 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고요. 건설자금이자 입금 산입 자리에 얘는 자본화가 돼야 되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하죠. 1번 코드 넣어주시면 이미 이거 두 개는 소득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단부에 있는 지급이자 송금물산입만 확정 지으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고요. 메인 주황색 2번 2,360. 자, 지금 얼마 걸러냈어요? 300 걸러냈죠? 170 걸러냈죠?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2,360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2,360이 업무무관 관련된 게 없었다면 전액 다 인정이 되겠지만 업무무관 관련된 걸 안분 계산을 해서 나온 송금 불산입액은 2,360만 원 중에서 1,282만 5,229원이더라. 합계 등록에 그래서 1,282만 5,229원 이 금액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업무하고 관계없는 지급이자라서 1,282만 5,229원. 자, 요거 여러분 빠져나갔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입 자리에 1, 2, 3, 4 다시 한번 볼까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2만 5천 원, 기타 사회 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건 원천징수분, 이건 나머지 217만 5천 원 대표이자 상여, 건설자금이자 170만 원 유보, 그리고 업무무관 지급이자 1,280만 5,229원 기타 사회 유출 저장하시고요. 우리 관련된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행 평가 31, 32, 33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면에서 갑지에서 1번 지급이자 금액 보고요. 갑지에서 세무조정 대상 중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 이거 뭐였었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 금액 뺀 금액이었었죠. 자, 그리고 또한 갑지에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금액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1번에 해당하는 답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31번에 해당하는 거 1번 지급이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1번 지급이자 요거 제가 분석해드린 거 컨트롤 C 2,360만 원이 답으로 산출이 돼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32번은 합계 등록 누르셔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 거 금액 300만 원 빼기 82만 5천 원 했던 217만 5천 원. 요게 답이죠. 21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33번 요 부분은 기타 사회 유출, 두 개네요, 여러분. 그럼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계산기로 요거 두 가지 금액 더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82만 5천 원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컨트롤 C 해볼게요. 컨트롤 C.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계산기가 안 돼서 메인으로 나가서 계산기. 이렇게 바로 화면에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컨트롤 V. 안 먹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여지고 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저희가 1,200. 여기 있죠, 여러분. 1,200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1,282만 5,229에다가 우리 원천징수로 주어져 있던 문제가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네, 80만 5천 원이었죠. 80만 5천 원. 이거 두 개 더하면 1,365만 229원 나오네요. 따라서 직접 타이핑하겠습니다. 33번의 답은 13, 650, 229, 1,365만
22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마무리하고 저장요. 혹시 여러분 요거 나중에 저장 안 하고 빠져나갔다가 뒤에 거 문제 풀 때 들어왔는데 날라갔네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 푸신 거 저장해 놓으시고 추후 시간이 남았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인데요. 정기분 자적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적을표에 주어진 거 잠깐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재고자산 원재료 평가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년도에 재고자산을 평가했는데 원재료가 평가가 좀 적게 됐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이 양수로 표현됐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에 유보 발생으로 더 좀 프로그램에서 했겠거니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양수네요. 외상매출금, 대손금 내가 대손 처리했는데 아마도 대손 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똑같은 자리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자리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요 증가 자리에 왔다라고 해석하시고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재고자산 원재료 평가가 좀 적게 돼서 평가 가미돼서 200만 원을 송금불산입 이렇게 세무조정했어. 또한 두 번째 전기에 부도가 발생했는데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이 300만 원이 대손 요건이 드디어 올해 충족됐어요. 여러분 비만계정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 빼고 나머지 299만 9천 원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수익에 국세 환급금 이자가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이 국세 환급금 이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에서 보시면 입금 불산입이라고 우리 본문 따라하기나 이론 공부하실 때 보셨던 내용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 들어가야 되겠고요. 토지를 재평가하게 됐을 때 이 재평가, 자산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지금 회계 처리가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자산이죠. 요거 여러분 토지 부분 입금 불산입 처리하시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 자본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 입금 산입 처리하시고 반대쪽 그리고 기타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등은 우리 법률 따라하길 때 1번에 표준 손익계산 작성하고 바로 법인세 등 세무조정 하셨던 거 뭐였죠? 송금불산입에 뭘로 갔어요? 기타 사회 유출로 갔죠.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하시는데 여러분 단연간의 기출문제를 풀면 이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요거는 좀 쉬웠다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가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그동안 나와 있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 정도는 천천히 그동안 실력 쌓으신 걸로 생각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자료부터 넣을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 1번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가 적게 됐을 때 전년도에 요쪽 자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 이쪽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단계는 어디로 가요? 반대쪽 자리, 송금산입 자리로 가겠죠. 전기 재고자산 이게 원재료였었나요? 원재료 평가가 적게 됐었던 전년도께 이제 드디어 올해 전년도 유보 발생, 올해 유보 감소. 그리고 두 번째 거가 뭐였냐면 대손 처리를 전년도에 이제 하면 안 됐어서 이쪽에 했다가 올해 이제 귀속이 되는 회라서 전기 외상매출금, 대손금 인정하는 거 요거 조심하실 거 비만계정 1,000원 남겨놓고 299만 9천 원만 유보 감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 처리가 되고 1,000원은 관리 항목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자 수익 국세 환급금 이자 수익으로 돼 있는 거 입금 불산입이죠. 따라서 입금 불산입 자리에다가 국세 환급금 이자 하시고 금액은 얼마 주어졌어요? 52만 원. 요거는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재평가 부분에 먼저 토지 부분에 입금 불산입으로 먼저 들어가 주시면 토지 요거 차변에 있었던 것부터 조정을 할게요. 같은 자리 입금 불산입 자리에 3천만 원이었죠? 요거는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관련된 거는 반대쪽에 입금 산입 자리에 금액 3천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 손익계산서 법인세 송금불산입 여기죠. 송금불산입 자리에 법인세 등 금액은 3,600
30만 479라고 문제에 주어졌죠. 36300479 정확히 써주시고요. 기타 사회이출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1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감 원재료 2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자리 유보 감소 그리고 전기 외상 매출금 송금 산입자리에 유보 감소 299만 9천 원 비만 금액 남겨놓고요. 국세 환급금 이자 입금 불산입 52만 원 기타 소득 처분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있던 토지 입금 불산입 3천만 원 유보 그리고 대변에 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입금 산입 토지 재평가 잉여금 3천만 원이죠. 금액은 3천이고 기타 마지막 법인세 등 문제지에 주어진 3,630만 479원 기타 사회출 양이 꽤 많네요. 자, 저장하시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34, 35, 36번 문제 풀어주시는데요. 방금 작업하셨던 소득금액 조정 학교표에 송금 산입 쪽에 유보 감소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반영금액 총금액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입금 산입 쪽 기타로 소득 처분된 거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총금액 물어보고 있고요. 입금 불산입 자리에 기타 쪽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그대로 항목만 좀 보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34 답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산입 유보 감소 한 건인가요? 두 건인가? 두 건이죠, 여러분. 두 개 더합니다. 눈으로 더할 수 있는 499만 9천 원이에요. 따라서 499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입금 산입자리, 이 자리죠, 여러분. 기타, 입금 산입 기타 3천만 원이죠. 토지 재평가 잉여금 3천. 컨트롤 V. 자, 36번. 입금 불산입 기타, 입금 불산입 자리의 기타 얼마예요? 52만 원.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물어봤는데 어떤 게 평가 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제 수행 내용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전부 다 저장해 주시고요. 법인세 관리 마지막 문제로 주어진 게 거의 대부분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참고 자료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실 텐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역에 여러분 이렇게 당기순이익부터 입금산입, 송금산입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자료하고 다르면 이렇게 보통 기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제시된 거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따라서 비교해서 보실 거고요.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820만 원, 2월 결손금은 자적 가표에 가셔가지고 금액 확인해 보시는 거 요것도 열어보시고 하셔야 되겠고요. 세액공제 감면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 여러분 최저한세 따져요 안 따져요? 최저한세 따지는 거죠. 따지는 자리에 입력해 주시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 500만 원 주어졌는데 여러분 기출문제들에 종종 나오죠.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는요.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걸로? 큰 걸로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500 빼고 1,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이라서 최저한세 안 따지는 자리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입력은 하는 거예요. 결산 시 법인세 개정의 선납세금 136번에 중간예납과 원천납부를 따로 쓰는 란이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예납 법인세와 원천납부 법인세 따지는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오직 누구만? only 법인세만.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과제 한번 또 연동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최소화, 적게 내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부분에서 1,800을 해야 훨씬 더 큰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감면과 세액공제에서 이렇게 해서 큰 금액으로 산출해 주시란 얘기고요. 기입력된 거 무시하고 제시된 걸로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위에 거하고 다르면 그 제시된 거 쓰셔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일반 기부 한도 초과액 앞서 문제 있었던 거 반영해 주시고 2월 결손금 자적 가표 들어가셔서 반영해 주시고 공제감면세 영순 수치 명시 참고해서 가산세 요것도 또 추가로 들어가 보셔야 되겠네요.
앞서 자적 가표 추가 들어가 주시고요. 추가 별표 2개 할게요. 영순 수치명세서 가산세 여러분 2% 가산세 있는 것도 가보시고요. 중간예납과 원천납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또 친절하네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제외해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친절한 AT 자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 엔터 끝까지 치시면 분납 금액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참고로 도전 스마트 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체 메뉴 중에서 법인종 2에 들어가시면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는데 제가 별표 2개 쳤던 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새로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좀 편하거든요. 먼저 여러분 자본가 적립금 조정명세부터 가볼까요? 자적 가표. 자, 가표 들어가셔가지고 결손금 부분을 이제 봐주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 결손금은 기입력된 자본가 적립금 조정에서 가표 내역을 참고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가 적립금 조정면에서 가표해 보시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탭이.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탭이 있는데 2월 결손금 구경해 보시면 이렇게 쭉 2월 결손금이 넘어왔고 감소해서 잔액이 얼마다? 1,500만 원. 요거 메모하시면 되겠네요. 1,500만 원 잔액을 2월 된 걸 우리가 이익 났으니까 플러스 났으니까 끌어다 쓸 예정이니까 1,500 기억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메뉴 중에 가산세 계산서라는 메뉴가 있어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 누르고 예스 하시면은 요렇게 지출증명서류 300만 원 곱하기 2% 가산세 6만 원 요거 저장해 주시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죠. 그래서 문제 다 읽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법인조정 2 메뉴에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새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요렇게 여러분 6만 원이 보여지고 있죠. 자, 요거 역시나 여러분 우리 문제 첫 번째 자료하고 보시면 요 금액은 일치하는데요. 입금 산입 자리에 간단하게 그냥 2억 2천이라고 문제 줘서 요렇게 이제 요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를 이제 앞에 거 다 풀고 정확히 맞추고 나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800. 자, 정확히 써주시고 차가감 소득 금액이 4억 1,938만 6,256원인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 요 자리에 얼마 있었어요? 820만 원. 그리고 자본가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보셨던 2월 결손금 얼마 들어왔죠? 1,500만 원. 그리고 중복 적용 배제 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1,8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의 연구 인력 개발비 부분에 520만 원. 그리고 136번 우리 원장 조회 해볼까요? 회계 쪽 파트에 계정별 원장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6번 코드 중간 예납 컨트롤 C 하겠습니다. 721만 3천 원 법인세 가셔가지고 중간 예납 자리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별 원장에 법인세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방소득세 넣으시면 안 돼요. 법인세 14만 원과 법인세 14만 원, 28만 원 이내 더하니까 따라서 원천납부세액에 28만 원. 나머지 또 주어진 거 있나요? 6만 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작업 반영했었죠? 이렇게 해서 쑥 쓰시게 되면 분납할세액이 엔터를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384만 9,194원. 이렇게 하고 이전하면 복귀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단 당기 순이익과 입금 산입 수정하시고 송금 산입 수정하시고 820만 원 기부금 한도 초과액 1,500만 원 2월 결손금 자적 가표에서 확인하신 거 그리고 산출세액 나와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배제인 연구인력개발비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 6만 원 중간예납과 원천납부세액에서 차가감 납부세액까지 구해봤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법인세 관리 평가 문제 세 문제인데요. 37번은 120번의 산출세, 38번은 130번의 소개, 39번은 155번의 차가감 납부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가감 납부세액은 객관식이니까 화면 확인하시고 마우스로 번호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각각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답안란에다가 37번은 120번 산출세액 여기 있죠 여러분 5,839만 1,388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
391 388 5,839만 1,388원 38번 답안은요. 130번 소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30번이 요줄에 있죠? 749만 3천원 보고 쓰시면 되겠네요. 749만 3천원. 자, 마지막 39번의 답은 객관식인데요. 155번에 요거네요. 자, 요거 몇 번에 있는지 찾아줘 보세요. 요건데요. 1390만 9,194 몇 번이에요?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야심차게 법인세 관리 모두 풀었고요. 저장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 기출문제만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열심히 입력을 했는데 앞서 입력한 거는 괜찮고 이것만 잘 맞추면 되나요? 예스. 이것만 잘 맞추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평가 문제 이렇게 11번부터 쭉쭉쭉 작업하셨더니 이 문제들이 배점을 받으시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와 함께 최신 기출 문제 풀었던 76회차 거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닫게 할 텐데요. 여러분 잠시 나와 대화하기 시간 함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힘드시죠? 저희 공부 자체가 법인세 관리가 들어가는 TAT 1급이다 보니까 엄청 힘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기업 실무를 같이 동료들하고 할 때요. 지금 여러분처럼 공부하셨는데 TAT 1급을 취득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TAT 2급은 정말 실무진이 정말 초, 중급 입장에서 하시는 거라고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AT 자격시험이 실무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진짜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럼 업무 질 자체가 달라지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TAT 1급은 제가 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실무의 법인 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TAT 1급을 더 힘들게 땄는데 일은 더 쉽구나. 근데 제가 TAT 1급을 꼭 따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요. TAT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법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력이 되시면 스스로 이렇게 취득을 하시면서 정말 되게 뿌듯하게 근무를 하시는 걸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리얼 실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자격증 따신 거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업무 역량 높아지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자꾸 쳐다보시면서 올라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쉽게 저희 업무 영역 범위를 이제 오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 공부하실 때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김혜숙 76개 기출문제 거뜬히 합격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회계 쪽, 세무 쪽 AT 인력이 되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여러분의 TAT 1급 합격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매 회차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호흡하는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